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서울, 경기 지방도 일요일 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잘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남쪽 지역은 조금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죠. 비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자, 가을, 특히 이제 8월이 되면은 매번 주식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뭐 강한 강세장이 됐든 약세장이 됐든 강세장에서는 조금의 조정을, 약세장에서는 더 강한 조정을 이렇게 보였는데 2014년 가보년 현재는 아주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임에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부터 7월 한 2, 3주 정도 현금을 마련해 드렸고 8월에는 천천히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악재가 많이 나올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유가 생기는 돈으로 계속해서 모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번 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주도주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이겠지요. 명심하시고 이미 어떤 종목들은 벌써 그러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분간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되면 특히나 정권이 바뀌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정권 내에서 혜택을 받는 바로 수혜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느끼시고 잘 담으셔서 가보년에는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15년 만에 또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때 좋은 기회, 좋은 종목 잘 잡으셔서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11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전반 시작할 때는 전장에서는 오전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뭔가 주가가 반등이 잘 나오는가 싶었더니 점심 먹고 난 이후 갑자기 미국의 오바마의 이라크에 관련된 내용이 약간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23.41포인트 내린 2031.1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733억 매수를, 반면 외국인은 2071억, 기관은 43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도세에서도 연기금은 247억, 투신권은 136억, 금융투자는 40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123억 매수를, 비차익 거래가 172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48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운수창고가 1.45%,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등 6개의 업종만 강세를 보였고, 반면 의료정밀이 2.7%, 전기전자, 은행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네이버, 한국전력 딱 두 종목만 강세 보였고요. 반면 KTNG,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부분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서비스업을 285억, 통신업을 138억 매수를 보인 반면 제조업은 2668억, 전기전자는 2132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음식료를 265억, 통신업은 116억 매수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는 521억을, 유통업은 25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10전 내리면서 1036원 5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77달러 오르면서 1.342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6개 종목을 포함해서 31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508개 종목이 조정을, 61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전거래 대비 2.87포인트 내린 544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54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42억, 기관은 109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억 9천만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거의 많았죠. 인터넷, 다음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올랐고요. 디지털 컨텐츠, 코스닥 신성장 기업 등 8개 업종만 강세를 보인 반면 기타 제조, 정보기기, 오락문화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약세 종목이 조금 다소 우위였는데요. 컴투스, 다음, GS홈쇼핑 등 5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성우하이텍이 보합을, 시젠,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등 8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디지털 컨텐츠를 113억, 화학을 22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을 132억, IT 하드웨어를 94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반도체를 34억, 유통을 25억 매수를 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92억, 인터넷을 81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28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 포함해서 653개 종목이 조정을, 6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악재가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악재들이 또 주말에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페크 내 2위 산유국인 미국에다가 아주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이라크 또 북부에 공습에 대한 뉴스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약간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이 이날 이라크의 무력 개입을 발표를 하면서 지난 2011년 철군 이후 처음으로 또 무력 개입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충돌이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72시간 임시 휴전 종료 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 최소 18발 이상의 로켓탄을 발사를 했고요. 이스라엘 군도 가자 지구를 공격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 국가 제재 수위를 상승하면서 EU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국가의 육류, 생선 등 해산물, 채소, 과일, 낙농 제품과 이런 제품들을 수입을 1년 동안 금지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 제품도 금지 리스트에 등재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가운데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2.05포인트 조정한 324.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30.01포인트 조정한 6567.36을, 독일의 닥스30은 29.65포인트 조정한 9009.32로,
프랑스 객사공은 전거래 대비 2.02포인트 조정한 4,147.8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어프랑스 KLM이 7월 여객 수송률이 1.9% 상승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8% 약세 마감을 했고요. 핀란드의 타이어 제조업체 노키안 렌카아트가 러시아 사태로 인한 러시아 매출 감소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6.5% 조정을 했고요. 이탈리아 3위 은행 방카 몬테 데이 파스티 디 시에나가 2분기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8.3% 약세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금융행위 규제 기관인 FCA가 이태리 은행 주식 공매도 금지와 함께 이태리의 방카몬테 데이 파스티 디 시에나를 이탈리아 증권감독 당국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좀 조정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주가는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우상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주어지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또 악재가 또 나왔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악재가 만발하는 가운데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여러분들이 8월을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좋은 가치주, 주도주를 손절매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담아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오는 둘째 주, 이번 주죠. 연준이 주요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있고요. 소매 판매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가 발표를 합니다. 그것들을 투자자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 여지와 그 결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요 포인트인데요. 13일 발표될 7월 소매 판매는 0.2% 상승 예상을 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다른 업종 등은 0.4% 증가할 전망을 발표하고 있고요. 15일 발표될 8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을 하면서 고용 모멘텀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2.3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0만 9천 명으로 6개월 연속 20만 명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2% 상승하면서 7월 산업 생산도 0.3%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일 월요일이죠.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 부의장과 수요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 등 연설에서 투자자들 이목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가 연말 주말 강세를 보인 가운데 다우와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가는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전거래 대비 185.6포인트 상승한 16,553.93을, S&P 500은 22.02포인트 상승한 1931.59로, 나스닥은 36.93포인트 상승한 4370.90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04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7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타이어, 다우존스 유틸리티, 아멕스 천연가스 지수가 강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8개, 하락이 2개였는데 홈디포와 골드만삭스, 쉐브론 텍사코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81개, 하락이 18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반도체, 비디오 게임 기업 엔비디아가 8.82포인트 상승하면서 1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코로나에 위치한 에너지 드링크 제조업체 몬스터 비버리지 커퍼레이션이 예상을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6.68%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상승이 463개, 하락이 27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의료 제조업체 개빈 컴퍼니가
2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9% 강세 마감했습니다. 뉴욕주 34번가에 위치한 의류 가방 제조업체 코치인 컴퍼니가 5.43%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류는 11센트 상승한 배럴당 97달러 45센트로 런던 IC 선무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77달러 조종한 배럴당 105달러 31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4달러 50센트 상승한 온스당 1309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8월 11일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FRB 외국은행 새 규정안 확정이 있습니다. 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대한 연준의 자산건전성 심사 일정 변화에 따라서 은행업계가 2015년과 16년 회기년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될 규정에 대한 각자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일본은 6월 3차 산업지수, 7월 기계류 수주 예비치, 그리고 7월 광의통화, 6월 소매 판매 수정치, 7월 소비자 신뢰지수, 8월 일본은행 월간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영국이 6월 모기지 대출협회 월간 대출 추세와 7월 지역별 구매자 거래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요것도 국내 증시가 아니고 글로벌 증시인데요. 카다야완 페스티벌이 11일부터 17일까지 최대 필리핀의 추수감사제죠. 진행이 됩니다. 자, 주류총회 코스피의 우진프라임과 지역난방검사가 주류총회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피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주식회사 톰보이가 톰보이 플러스를 1대0 비율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진행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8월은 기회입니다. 강세장에서 가보년에 많은 분들이 1% 부자의 대열에 합류를 하시는데요. 아직도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가보년을 대표할 종목으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1일 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